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그는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작업을 의뢰받았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다. 성당을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그림에만 전념했다. 하루는 작업대 위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천장 모서리를 세심하게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본 친구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자네, 저런 구석진 곳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공들여 그리고 있는가? 미켈란젤로는 잠시 붓을 멈추고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안다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 정신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받든 받지 않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다. 미켈란젤로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신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의 인정, 보상, 칭찬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평가받지 않으면 게을러진다. 하지만 내적 동기는 다르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기준과 만족감이 행동을 이끈다. 미켈란젤로의 이 한마디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의 완벽한 사례다. 그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작품을 판단했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태도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천장의 구석진 곳까지 완벽하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은 정말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중요했다. 작품의 완성도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총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조각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다비드상의 뒤쪽 근육 표현까지 완벽하게 조각했다. 관람객들이 앞에서만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장인의 마음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시대다.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해도 된다는 시기사고가 만연하다. 하지만 진정한 품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수백 년을 견딘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켈란젤로의 내가 안다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양심이라는 내적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려 한다.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현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 노력한다. 과정 자체를 즐긴다.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자율성을 중시한다. 다른 사람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른다. 의미를 추구한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켈란젤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완성된 조각상을 대리석에서 보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여분의 재료만 제거할 뿐이다. 미켈란젤로의 이 말은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조각을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다. 그에게 조각은 발견의 과정이었다. 이미 완성된 작품이 대리석 안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역할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였다. 이런 관점은 그의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 철학은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 안에는 이미 완성된 잠재력이 있다. 진정한 자아가 숨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두려움, 편견, 나쁜 습관들이 진정한 모습을 가린다. 사회의 기대, 다른 사람의 시선, 과거의 상처들이 본질을 흐린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미켈란젤로처럼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작업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돕는 것이다. 재능의 씨앗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것이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철학이 유용하다. 팀원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제시한다. 창조보다는 발견에 중점을 둔다. 추가보다는 제거에 집중한다.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한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을 선호한다. 이런 접근법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것이므로 편안하다. 자신감이 생긴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믿게 된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게 된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입한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 이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제거해서 완벽한 형태를 드러냈다. 결과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걸작이다.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생각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한 해결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대한 위험이 없다면 위대한 성취도 없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릴 때도 엄청난 위험이 있었다. 화가가 아닌 조각가인 자신이 그런 대규모 회화 작업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다. 실패하면 명성과 경력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구도를 시도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과 어깨가 아픈 자세로 작업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위험과 성취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 평범한 결과만 얻을 수 있다. 큰 성공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무모함과는 다르다. 충분한 준비와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켈란젤로도 시스티나 성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해부학을 공부하고 원근법을 연구하고 색채 이론을 익혔다. 현대 사회에서 위험 감수는 더욱 중요해졌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혁신과 도전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다. 기업가들이 좋은 예시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큰 위험을 감수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전했다. 그 결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습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았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모두 그런 길을 걸었다. 스포츠에서도 위험 감수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챔피언이 되려면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안전하게만 경기를 하면 평범한 선수로 끝난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학문 연구도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한다. 정설을 뒤엎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미켈란젤로처럼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점진적으로 위험을 늘려가야 한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의 대안을 미리 생각해 놔야 한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성공을 위한 위험 감수는 지속되기 어렵다.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이어야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위험이다. 안전한 길만 선택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위대한 성취를 원한다면 위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88세의 나이에 한 말이다.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다비드상, 피에타 등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학습자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완벽한 사례다. 나이나 지위, 성취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하고 비판을 거부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조각가로 시작해서 화가, 건축가, 시인까지 되었다.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남겼다. 70대가 넘어서도 성베드로 대성당의 설계를 맡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하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 구식이 될 수 있다.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직업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한 가지 기술만으로 평생 일하기 어려워졌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미켈란젤로처럼 다재다능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호기심을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 호기심이 있어야 학습 동기가 생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영역도 탐구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미켈란젤로도 해부학, 수학, 문학 등을 공부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세대 간의 지식 교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배움의 방법도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독서, 여행, 인터뷰, 멘토링 등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다. 미켈란젤로의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말은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자세다.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다. 이런 자세가 그를 계속 성장하게 만들었다. 평생 학습자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에 빠르게 적응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창의성이 향상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다.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이 높아진다. 미켈란젤로처럼 죽는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성취도 자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항상 더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완벽함은 세부에 있고 세부는 완벽함이 아니다. 이 말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철학을 잘 보여준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면 세부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부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이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다비드상의 근육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그렸다. 하지만 세부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조화와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완벽주의자들은 세부에만 매달리다가
전체를 놓치기 쉽다. 반대로 큰 그림만 보는 사람들은 세부를 소홀히 하기 쉽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품 개발에서 이런 딜레마가 자주 발생한다. 디자이너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장 출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진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균형 감각이 뛰어났다. 세부에 극도로 신경 쓰는 완벽주의자였다. 아이폰의 모든 부분을 수십 번씩 수정했다. 하지만 출시 시기는 놓치지 않았다. 핵심 기능에 집중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 글쓰기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좋은 글을 쓰려면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한다. 단어 선택, 문장 구조, 문단 구성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세부에만 매달리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요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한다. 조리 시간, 온도, 양념의 비율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완벽한 재료만 고집하다가 요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다가 자연스러움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핵심 요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무한정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80%의 완성도로도 충분할 때가 많다.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세부 작업을 할 때도 전체 목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자신만 보면 객관성을 잃기 쉽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경험을 쌓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미켈란젤로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세부와 전체, 완벽함과 현실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장인이다. 기술적 완성도와 전체적 비전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다. 완벽을 추구하되 전체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완성된 작품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